네, 2025년 4월 10일 이정훈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보수 세력에서, 보수 진영에서는요, 이준석 문제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보수이냐 진보냐,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유권자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준석이 국힘당 후보와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은 보수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준석이 끝까지 완주를 해서 대통령 선거를 나가버린다면은 보수는 집권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앞선 방송에서도 보도했지만은, 정리했지만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48. 정권 교체하지 말고 지금 정권, 즉 국힘당이 그대로 가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37%, 11%포인트 차이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라는 게 MBS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갤럽도 대충 비슷한 조사가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누구 지지하느냐, 이재명 32%, 김문수 12% 등등등 나가고, 이준석 씨는 존재감이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김문수 다음에 홍준표 7, 오세훈, 한동훈 5, 김동연 4, 기승민 2, 안철수 2, 그리고 이준석, 김부겸, 김경수 1 정도 나옵니다. 1%. 그런데 이게 저는 선거가 본격화되면 이준석 변수가 상당히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은 강남역 인근에다가 대선 캠프를 차렸어요. 지금 대선 캠프 차린 사람들은 전부 다 여의도에다, 아니면은 뭐 광화문 여기서 이마빌딩 같은 경우가 풍수지 이상 좋다고 해서 잘 차리거나, 아니면 여의도에 차리는데 완전히 강 건너가서 강남역 택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요. 여기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7만 명이 이동하는구나. 출퇴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새로운 도심이죠. 요즘 저도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옛날에는 늘 광화문이었는데 지금은 강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강남역이나 역삼역 부근에서 많이 만나죠.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넘쳐나는 강남역 일대에서 자기는 7만 명이 하루에 지나가는 이 지역에서 뜻을 펴보겠다. 무슨 뭐 여의도 정치 풍수 같은 거 관심 없다. 네. 저는 이러한 이준석 씨의 발상이 흥미로워요. 이게 먹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준석 씨와 그가 만들었던 개혁신당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 눈에는 진보로 보이는데, 근데 그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보수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또 한미동맹 반공론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파들이 항상 주장하는 소수자 보호, 여성주의 같은 거는 아주 굉장히 반발하거든요. 지금 젠더 문제에 대해서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또 소수파, 성소수파를 뭐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그들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보파랑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일반적인 보수파랑 또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의원은 지금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 공짜표 되죠. 이거 없애자는 겁니다.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뭐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자리를 취직시킬 때 그런 거를 없애자. 그 다음에 뭐 성인지 교육을, 회사 다니는 분들은 참 교육 참 많이 받는데 저도 지겹더라고요. 이거 뭐하러 받나. 그런 거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의 정서를 굉장히 많이 반영해요. 지금 30, 40대가 진보를 지지한다 그러는데 그들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단 안보 문제, 동맹 문제, 경제 문제에서는 보수를 철저히 주장합니다. 근데 머리가 좋아요. 처음 개혁신당을 만들었을 때 이낙연, 그다음에 금태섭 이런 사람들과 합당을 하면서 의원수를 불렸다가, 그래서 국고보조금 국회의원 몇 명 이상 되면은 정부 보조금 나오잖아요. 그거 받아먹고는 다 찢어졌어요. 이낙연, 그 노련한 이낙연 대표가 당했죠. 그리고
뭐 자기 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쫓아냅니다. 강력해요. 그리고 그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김종인 씨의 지지도 받고요. 이상하게 그걸 탈 줄 압니다. 그냥 뭐 상당히 독재를 해요. 자기 당에서는. 독재를 하고 쳐내고 그러는데 정당 운영에 필요한 돈은 순식간에 국고보조금을 챙기면서 딱 마련하고 젊은 세대들의 불만을 대변하면서도 강한 보수를 주장합니다. 사실은 그는 서울에서는 국회의원 당선되지 못하고 동탄에서 당선됐습니다. 그쪽 지역이 보수 성향이 강하면서 진보 성향도 강한 그런 곳인 그런 젊은이들. 왜냐하면 거기에 뭐 직장인들이 많죠. 현대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권자를 대변해 그쪽에 공영훈 씨라고 현대차에서 사장 지냈죠. 문화일보 기자도 했던 아주 완벽한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겨버렸어요. 이준석 씨를 지금 이제 국힘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게 되면 별로 이준석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결정되고 국힘당에서 김문수나 제가 보기엔 홍준표, 한동훈 또는 오세훈 중에 하나가 결정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준석 씨가 끝까지 출마를 하게 되면 이준석은 어느 쪽 표를 가져갈 것이냐. 지난 대선에서 저는 김이박 홍안을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와 같이 가야만 윤석열은 당선된다. 그렇게 간신히 하고 나서 0.7%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번에 보수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국힘당 내부에서도 단일화가 돼야 되고 이번에 황교안 씨가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데 그는 뭐 보수 단일화 하겠다 그랬으니까 지지율이 적으면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겠죠. 근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내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완주한다. 대선 완주한다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씨를 포용하지 못하면은 지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때 안철수 씨가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바람에 보수표가 갈라져서 문재인이 당선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 매우 높습니다. 이준석을 그런데 지금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아마 국힘당 당 후보를 시킨다든지 대통령 후보를 시킨다든지 또는 당권을 준다라고 하면 모를까. 근데 그 정도 갖고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수 세력이 이준석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폭풍의 눈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뭐 김종인 씨도 이준석이 국힘당에 투항할 리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투항할 리가 없죠. 근데 국힘당이 이번 대선에서 지게 되면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두 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 지명했는데 이 두 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약 이 두 분을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자기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되면 헌재 안에는 진보파가 많아져서 지금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이 국힘당 당원이었죠. 옛날에 이석기를 배출한 진보당을 통진당을 해산을 시켰죠. 그것처럼 민주당이 정치 공작을 걸어서 국힘당을 해산하겠다고 헌재에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이준석 의원이 바로 꿰뚫어 보고 있어요. 국힘당이 굉장히 약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래서 지금 긴급히 두 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임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준석 씨가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국힘당은 영역이 줄어든다. 지금 국힘당은 정통 보수는 기본적으로 확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도파, 의견을 안 밝히는 이 30%에 되는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데 보수죠. 기본적으로 보수인데 답답한 보수는 원치 않죠. 지금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확장성이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국힘당도 보수로부터 인정은 받지만 확장성이 적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준석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당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준석 문제를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지금 K 이니시어티브라고 경제 문제인데 서민 문제를 치고 나가는 게 이재명
쪽이죠. 지금 국힘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느라고 뭐 에너지를 소진했고 거기에 워낙 발목이 잡혀 있어서 새로운 걸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준석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접근해서 하자라고 해도 응하지 않을 거고 뒤늦게 하자라도 응하지 않을 텐데 결국은 뭔가 타협이 있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크게 싸운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하늘이 도와서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해지는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친중 노선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김종인, 이준석, 그 다음에 국힘당 후보가 단일화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한번 기회가 올 수 있겠죠. 저는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이준석이 어디로 가느냐가 다음 대통령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